1941년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 소련을 배신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독일이 유럽의 공공의 적이 되면서 소련은 연합군과 한편이 되니까요. 이 폴란드 망명 정부는 일단 소련과 협력을 해서 이제 독일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소련도 정말 미운데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선 어쩔 수 없던 거죠. 그렇지만 소련은 오히려 이를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싸운 망명 정부 세력들을 오히려 이제 포로로 잡거나 숙청하면서 이 자신의 세력들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나갑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엔 소련이 키운 세력들이 정부를 장악해 나가면서 소련은 수월하게 폴란드를 위성국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53년엔 독재자 스탈린이 죽고 그 후임자 후르쇼프가 이 스탈린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인민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고무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자유가 오나? 그러면서 이참에 생활 환경도 좀 개선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생활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뛰쳐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 정부는 이를 이제 탄압을 하면서 이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제 같은 일들이 이어서 일어나게 되죠. 동구권은 자유화 운동이 이때부터 1989년 체제 전환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을 더 걸어 잠그면서 독재와 우상화를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길을 걷다가 다른 길을 걷게 된 유럽과 북한입니다. 이 폴란드는 북한과 이제 1948년부터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 박헌영 외무상이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에 폴란드가 북한을 소련과 몽골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반도의 정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1948년에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을 땐 이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에 폴란드가 반대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 한국전쟁에서는 북침을 지지해주기도 하고 물자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유엔에서 북한을 대변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 전 총리 같은 경우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옹호해서 정말 좀 어렵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 휴전 뒤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원국으로서 폴란드는 개성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문과 희천에 이 병원을 세워서 의료진을 폴란드가 파견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북한의 전쟁고아 6천여 명을 받아 양육해 주기도 했습니다. 1956년에 김일성이 이제 폴란드를 방문해가지고 북한 고아원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1957년에 폴란드의 구경 홍보 영상이 있는데 이 고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영웅 아이들 이렇게 써 있고요. 한국전쟁의 참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언제 봐도 안타까운 우리에게 익숙한 화면인데요. 근데 이게 악몽으로 이제 아이가 꾼 겁니다. 침착해야 아이야. 이건 단지 꿈이란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와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폴란드에 양육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깨워줍니다. 시스라고 이제 또 부르고요. 밥 먹는 시간이죠. 이 아이들은 이제 치즈와 빵과 우유를 폴란드에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되죠. 수업 시간입니다. 폴란드 말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기초 회화부터 시작하죠.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연필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폴란드어 수업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폴란드 친구들을 또 만나는 시간이랍니다. 폴란드 친구들과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같이 하는 건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만들고 개인기 시간인데
도라지 뭐 이런 그 개인기 시간이 끝나고서 응원 단장이 나와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337) 박수도 하고요. 폴란드 민요입니다. 산새들이 노래한다 숲을 속에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수록된 폴란드 민요를 이제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는 북한과 밀착된 관계를 보이다가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 스탈린 통치 시기에는 공포스런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죽은 다음엔 끊임없이 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노동자와 학생이 처음엔 따로 시위를 하다가 나중엔 합세하게 되고, 또 성직자들도 이들을 지지해주고, 거기다 학자들이 또 뒤에서 전략을 짜주면서 조직적으로 저항해 나갔습니다. 1980년에는 전국적으로 파업이 거세지니까 공산당이 자유노조연대를 일시적으로 합법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회원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당시 인구의 3분의 1인 그 1,000만 명 가까이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폴란드는 동구권에서 가장 치열하게 자유를 위해 투쟁을 했습니다.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고 수천 명이 체포되는 결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상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련의 협박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인민들 허용하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들어가겠다. 그러자 이제 1981년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이던 야루젤스키는 이 계엄령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자유연대를 다시 불법화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로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에는 김일성과 다시 또 가까워지면서 서로 이제 평양과 바르샤바를 둘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다시 지하로 들어간 저항 시민들은 이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지지에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세운 자유연대 지도자 바웬사가 1983년에 그 가족들이 이제 대신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서구 사회에 이제 자유를 계속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직자들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제 자유시민연대를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이제 등장을 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죠. 그러면서 80년대 후반에 폴란드 시민들은 다시 전국적으로 이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계속 압박해 들어가죠. 이 코너에 몰린 공산당은 자유연대와 결국 원탁에 둘러앉아서 협상을 하게 되고요. 이 총선을 통해서 자유연대가 압승을 하면서 동구권에선 최초로 폴란드가 시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으로 개정을 하고 과거엔 적대 동맹이었던 나토에 심지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 또 이제 EU에 또 편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동유럽 위성국가 정체성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탈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동유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폴란드 체제 전환은 40년이 넘는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7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20년이 가까운 그 시민사회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체제 전환되면은 어떻게 정부를 꾸려야 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든 걸 20년 동안 논의를 했던 겁니다. 이 체제 전환 뒤에는 물론 그 시행착오를 폴란드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다른 동구권 나라에 비해선 안정적으로 체제 전환을 정착시키면서 시민 성숙을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체코 같은 경우도 폴란드와 더불어서 가장 빨리 시민사회 정착을 이룬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야루젤스키에서 이 자유연대 지도자 바웬사로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동한 폴란드입니다. 이런 폴란드가 안고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나치 독일의 전쟁 문제, 그리고 소련의 전쟁 문제, 또 자체 내에 있던 그 강압적 체제가 남긴 상처들입니다. 이를 치유해 나가는 게 사회통합의 길이라 여기고 있고요. 이런 분열과 갈등 가운데에서 치유와 화해로 나가는 그 성과들을 또 본 게 있습니다. 이 치유와 화해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룬 그 성과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다음 3번째 강의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